윤석열 원내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홍 원내대표는 원래 내일 8일날 할 계획을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정기국회가 저희가 12월 9일까지거든요. 예, 예. 그러면 9일이 넘어가면 이제 다시 임시회를 열어야 되기 되니까. 때문에. 네. 근데 이제 8일날 하는 거는 그러면 지금 안 하기로 했나요? 어떻게 아마 됐나요? 이제 확정된 건 아닌데요. 예. 9일 그러니까 12월 20일 전에는 어찌됐건 이제 뭐 의장님이 이제 상정을 해주셔야 예, 되는데 그러니까요. 권한 자체는 상정 권한이고요. 그러니까. 22일이 지나면 이제 의장님의 권한도 없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직회부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의장님은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아니 물론 이제 중요한데 여러 가지 양특검에 대해서 중요한데 예.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만 하면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냐. 그래서 2023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부터 좀 합의를 해달라.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은 뭐 전혀 의사가 없고요. 그렇죠. 뭐 제가 보기에는 아마 22일 돼야 아니,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장이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으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 뭐 8일 전에 안 해줘 막판까지 가겠어 이러면 결국 회부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정을 못 하는 거잖아요. 쌍특검을. 근데 그거 자체가 저는 의장이 좀 결단을 내리신 게 필요하다고 보고 문제는 이제 그러고 나면 임시회를 열어야 하는데 회의를 여는 것도 의장이 결정해 줘야 되잖아요. 이제 개의 요구권은 있습니다. 저희가 예, 충분히 개의 요구를 하면 되기 때문에요. 근데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의장이? 개의 요구까지 안 받아들이긴 쉽진 않으실 거예요. 네. 그 상정은 안 그러니까 하면. 뭐 이제 입장은 안 하겠죠. 국힘이. 네. 상정은 안건 상정도 어찌됐 근데 합의해 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또? 근데 22일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돼 있는 법들은 이 상정에 대한 권한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바로 그냥 올리게 돼 있나요? 예, 바로 직회부되기 때문에 22일까지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이 국회의장에 대해서 신뢰가 많이 무너져 있어요. 지금 솔직히 얘기하면 뭐 우리 장 의원님이야 뭐 의장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지자들은 왜 의장이 왜 저러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솔직히 저도 많이 듣고 조금 왜 그러시는지 물론 뭐 민주당 편들라는 게 아니고 한두 번 합의오라고 하고 합의가 안 되면 저는 상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당연히 그럼 그렇죠. 뭐 노력을 안 하는 것도 하고 저쪽에서 일방적으로 안 하겠다고 하는 거를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모 의장님께도 좀 뭐 재연절날도 말씀 뭐 드렸지만 아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위법하게 그렇죠. 그거 하고 이 있죠. 통치하는 것은 예. 국회를 무시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국회를 국회를 무시하는 무시하고 거죠. 국회 예, 그런 입법권을 거죠. 무시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해 주셔야죠. 민주당의 이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계속 무시한다면 한두 번은 뭐 그렇다 쳐도 예. 계속 무시한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국회를 무시하지 말라. 대통령은 따끔하게 질책하셔야죠. 얘기하죠. 당연히 해야죠. 예를 들면 이번에 뭐 대한민국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안 하면 따끔하게 질책도 하시고 그렇죠. 이번에 국회의장 추천 방심위원도 임명을 안 하는 꼴인데 이게 지금 무슨 꼴이 뭡니까 꼴사납게 국회의장으로서 저는 본인이 권위를 본인이 세우셔야죠. 그렇죠. 근데 방심위원 임명도 안 하고 있는 거 이걸 왜 이런 방법 말씀도 안 하시? 정말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 이것도 이해 안 가요. 아니 황현열 위원께서 뭐 민주당 아니, 그거 편입니까? 아니에요. 진보적이지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아무 그냥 저희랑 상관없고 네, 이번에 그냥 언론인이세요. 그냥 강 맞아요. 언론이신데 네. 아니 이거까지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무슨 정말 그러니까 의장님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얘기도 하고 엄중하게 오히려 딱 경고도 의장으로서 하고. 권위를 그렇죠. 스스로 딱 스스로. 지키셔야죠. 저희가 어떻게 아니 민주당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국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요. 뭐참 참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지자들이 좀 많이 실망한다. 뭐 그분이 민주당 편들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에 대해서 따끔하게 그렇죠. 얘기하고. 삼권 분립을 무시하고 그렇죠. 입법부의 권능을 무시하는 건 그렇죠. 당연히 그 따끔하게 예전에 하셔야죠. 뭐 윤석열 대통령 예전에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할 때도 네. 한국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아, 그때도 한마디 얘기하죠. 하셨어야죠. 그렇죠. 사실은 한국 국회의원한테 해도 돼요? 그러면 욕설을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좀 국회의장으로서 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따끔하게 좀 혼을 내줘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지지자들은 좀 실망이 크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총선 이제 체제로 들어가게 되고 절차상으로 보면 이제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이런 룰이라든지 이런 게 언제까지 이렇게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특별 당규가 이미 4월에 제정이 됐고요. 예. 이미 뭐 1년 전 제정이 됐고요. 예. 이제 지금 현재 총선기획단이 발족을 했고 이제 후보자 예비 후보자 검증위와 이의 신청위가 네. 다
구성이 돼서 논의를 이미 한 시작했고요. 거고요. 예. 이제 그다음에 인재위원회가 구성이 인재위원회, 됐고요. 예. 그래서 인재를 많이 영입도 찾고 또 국민 추천과 공모도 받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략 공간이 공간이 이제 세워져서 네. 여러 이제 전략을 논의하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내년 연초 정도 되면 연초에, 공관위, 재심이, 선관위가 구성돼서 구성이 된다. 정식으로 이제 후보자 등록 접수도 받고요. 네. 이런 일들 절차적으로 준비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초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꾸려지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공천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기자님들이 많은 질문도 하시는데요. 예. 뭐 공관위의 질문, 뭐 선거제도에 그렇죠. 대한 질문하시는데 많이 얘기하죠. 예. 어떤 논의도 어찌든 정부 예산안, 대한민국 내년 예산안이 통과돼야 그리고 나서 국민들께 선거제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공간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지. 아니 정부 예산안도 아직 통과되지 않은 마당에 국회의원 어떻게 뽑을지만 논의하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하게 그렇죠. 보시겠어요. 국민들이 볼 때 그래서 저희가 21대 국회가 해야 될 숙제들 네. 예산안과 특검 그리고 탄핵 이런 부분들은 완벽하게 해놓고 나서 이제 뭐 공간이든 공천기구든 뭐 선거제든 논의가 그때 시작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쌍특검은 반드시 통과시킨다. 그거는 뭐 그건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더 당연합니다. 명확한 거죠. 그거는. 당연합니다. 올해 안에 12월 안에 그건 그러면 당연하죠. 통과시킨다. 네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올해 통과 못 시키면 네. 내년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요. 네, 제 내년 말이 그런 말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해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건 반드시 뚫고 나가야 22일 된다. 넘으면 무조건 상정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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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상정입니다. 국회의장이 안 하면 개의 요구도 하고요. 네, 안건 해야죠. 상정도 뭐 안건 뭐 순위 조정까지도 해서라도 변경 네. 동의안까지 제출해서라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다 네. 그래서 그것까지도 표결까지 해서 뭐 할 수 있는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다 수단과 행사해야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합법적인 그렇죠. 수단과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을 거죠. 동원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적 여망이기도 하고 국민들이 그 이 쌍특검에 대해서는 다 거의 다 동의하는 게 훨씬 많아요.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당연하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아니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도 그래요. 본인들이 정말 억울하지 않고 정말 많이 억울하다면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조사해보면 되잖아. 특검에서 왜 그걸 못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이거 거부권 행사하면 그건 정말 아니 근데 네, 뭐지 김홍일 방통위원장 네. 임명하는 거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명하는 거 보니까 네. 거부권 행사할 것 같긴 한데. 근데 그렇게 되면 여론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론 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국민들 생각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근데 총선을 앞두고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당인지 이제 저 보수 진영에서 그런 쪽에 있는 분들도 일정 좀 바뀌지 않을까요? 이건 원래 그 특검법이나 쌍특검 이거는 기명 투표인가 무기명 투표입니까? 특검 기명이죠. 기명이에요. 네, 인사 관련된 게 아니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마 그런 걸로 알고 필리버스터를 있는데요. 할까요? 그러면? 저희들 그러니까 국힘은 필리버스터 하겠죠. 하겠죠. 아마 그분들께서. 네. 근데 제 생각엔 또 이게 만약에 제2호권이 오면 그때 가서는 반발표가 좀 나오지도 않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일부. 몰라. 제 생각인데 어쨌든. 뭐 저도 네. 왜냐면 자기들 폭망이라니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진짜로. 그러니까 미안해 그 시점이 참 미묘한 네. 시점이 이제 이게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공천이 가까워질수록 또 공천 탈락 국민의힘 그쵸, 신당 만약에 또 매윤 신당이라고 해서 예. 그 윤석열 8위 신당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그리고 공천 탈락한 의원들이 아마 그렇게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칠 거고 네. 혹은 이제는 뭐 당선을 포기한 분들은 이제 좀 돌아서지 않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윤석열 정권이 끝나야 되겠구나. 네. 오히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아마 그 긴장 관계가 좀 있다고 봐요 저는. 좀 변수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거부권 행사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냥 모든 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부권 점도 있는 것 행사하면서 같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고 자리 다 비켜줘. 네, 라고 하면 그렇게 하면 최소 제가 보면 4-50명은 물갈이 그럴 수 대상인데 있죠. 50명이 만약에 튀어나와서 민주당과 연대를 하면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가능하죠. 네.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네. 거죠. 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지 않아요. 저는 거부권 행사한다고 하면 200명이 넘어서 민주당이 탈당파와 탄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거부권 행사에도요 제2요구에 대해서 200명이 표결하면 그렇죠. 특검법을 맞아요. 통과시킬 수 그 얘기예요. 있다라고 이해해 그 주셨으면 얘기예요. 좋겠습니다. 네. 또 언론인이 장경태 최고위원 나와서 또 이런- 200명을 만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명이 특검법을
그렇죠. 거부권 행사에도 예, 200명이 표결하면 제2여우권. 이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지금 양심 있는 하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동참을 제가 호소드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거지. 맞습니다. 뭐 탄핵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분명히 전혀 그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또 나중에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렸어요. 거부권 행사에도 법을 통과시키려면 필요하니까 200명 3분의 2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198명 그렇죠. 그 정도. 이제 정원이 적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건 쌍특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그렇죠. 있고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 정적수입니다. 예,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정말 걸 명확하게 격조 말씀드립니다. 있고 항상 전문성 있는 방송 오마이TV입니다. 그렇죠. 오마이TV입니다. 야, 이런 것까지 지금 어떤 예상한 그 방송과 언론 없습니다.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양특검이 제2표결까지 갈 거다라고 보신 분 없거든요. 없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격조 높은 방송이에요. 네, 맞습니다.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 여기만 오세요. 너무 좋습니다. 언제든 불러만 주십시오. 박모 TV라든지 뭐 이런 데 가지 너무 좋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뭐 끝내야 되겠는데 한 50분 정도 우리 장경태 최고위원과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특히 이제 과방위 소속이시기도 하니까 언론 관련된 얘기 많이 얘기를 했고 또 민주당 관련된 소식 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최고위원으로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면서 또 우리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연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출연해 주셔서 고맙고 또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님 고맙고요. 우리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후원의 안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세요. 예, 후원의 안내. 네, 저희 의원실 그러니까 국회의원 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아직 또 날씨가 추운데 후원회도 춥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장경태 후원회 검색하셔서 많은 후원 소액의 후원이 가장 큰 힘입니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실 때는 네. 웹자보 같은 거 보내주세요. 미리. 티켓을 좀 갖고 와야 갖고든지 뭐 이렇게 보여줘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걸 계좌도 딱 보여주고. 네. 괜찮아요. 정치후원은 원래 법적으로 네. 허용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거 다 연말정산 때 돌려받으실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그러니까 뭐 그건 불법 아니니까 꼭 가지고 오시든지 아니면 뭐 웹자보 같은 거 주시면 미리 주시면 저희가 화면에 깨끗하고 띄워드리겠습니다. 소신 있는 정치는 후원으로 그럼요. 가능합니다. 정치후원이 막 어디서 중요해요. 사비 끌어다 쓰고 그러면 안 돼요. 대출 받아 쓰고 하면은 정치가 너무 희화돼서 그럼요. 그런 정치를 가선 안 되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십시일반 모아주신 돈으로 열심히 일하고 네. 그분들한테 고마운 마음으로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맞습니다. 네. 지지자분들이 많이 좀 장경태 의원 후원해 주셔서 정치 활동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